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을 모아서 상을 차린다며? 맞아요. 저희 친정 식구가 다 모이면은 11명이거든요. 거의 20여 년을 하다 보니까 터득을 20년이나 됐다고? 그쵸. 완전 효녀다. 때로는 힘들기도 한데 좋은 것도 있는 게 손녀들이 너무 우애가 좋아서 우리가 떠나도 이 5명은 진짜 똘똘 뭉쳐갖고 너무 잘 살겠다고. 대단하다. 윤지영. 몰랐다 이 언니가. 아니에요. 많이 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네. 네, 꿈나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지영 아나운서 저의 이제 곧 요리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지난 방송 이후에 약속을 했습니다. 요리 클래스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어요. 네, 특별 약속을 클래스를 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음식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좋아요. 와, 밥을 그러니까 이렇게 놔준 거야? 밥그릇에 이렇게 주면 그거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맞아. 의무감이. 그래서 항상 저는 가족하고 식사할 때도 밥을 해서 여기다 담아요. 그러면은 밥을 조금만 담고 여기다 예쁘게 이제 무지개 색깔로 반찬을 채우는 거죠. 밥 더시고 네. 오늘은 약간 이거 짭짤하게 했으니까 밥이랑 네.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와,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냄비밥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어. 밥이에요. 야, 너무 행복하다. 네. 네 책에 좋은 게 네. 이런 한식이든 양식이든 이렇게 이 접시만 갖고도 한 끼 식사가 되는 맞아요. 메뉴가 많더라니까. 그래서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반찬 그냥 하나만 딱 놓고 응. 이렇게 먹을 수 이거 있는. 갖고 충분해. 네. 흥분했어.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흥분했어. 드셔보세요. 밥이랑 같이 드세요. 너무 맛있는 밥 반찬이다. 칼하고 오늘은 포크로 이렇게 우아하게 드시라고. 이거 특히 맛있었어. 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나 가지 너무 좋아. 저도 가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가지 가지로 뭐 할 게 맛있게 없을까. 먹을 브로콜리 너무 맛있게 익었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끓는 물에다 브로콜리 넣어가지고 음. 흐물흐물하게 먹잖아요. 음. 근데 끓기 전에 꼭 끄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알았어. 그러면 훨씬 아삭하고 맛있게, 영양도 살아있게. 지영아, 넌 언제부터 이렇게 음. 요리를 잘하게 된 거야? 저는 어릴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먹었을 때 이 맛있는 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랬던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엉터리를 만들다가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네. 그리고 집에 엄마들이 왜 좋은 접시들 찬장에다 이렇게 모셔두잖아요. 그리고 안 쓰잖아요. 손님이 뭐 1년에 몇 번 오겠어요. 그럼 제가 다 꺼내갖고 혼자서 차려갖고 먹고. 진짜? 그래서 엄청 많이 맞고 혼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셰프가 될 수도 있었겠다. 제가 그치? 고등학교 때 음. 나는 1차 대학 떨어지면 무조건 전문대 요리학과 갈 거라고. 그때는 요리학과가 전문대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나는 재수도 안 할 거고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건 요리니까 진짜? 1차는 일단 넣고 어. 그럴 정도로 요리사가 되고 싶긴 네가 했어요. 하고 싶은 게 요리였구나. 응. 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뒤늦게 거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하고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맞아, 나 요리 되게 좋아했었는데 잊고 살았네? 이러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벌써 결혼한 지 24년 됐으니까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세상에. 그때 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금처럼 요리가 주목받는 시대였다면 그땐 제가 갔겠다. 전공을 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했을 것 그때는 같아. 뭔가 요리를 전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맞아. 막 부모님들이 되게 막 고생한다고 싫어하시던 시절이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엄두를 못 냈던 것 뿐이지 되게 요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 어릴 그래, 때부터. 뭔가 다르다. 나는 진짜 결혼하기 전에 요리에 1도 관심이 없었어. 가기 전에만 라면 하나 끓일 줄 아는 상태로 결혼을 했고 미국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살 때 그때 처음으로 요리를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막 이러면서 1년을 살아서 그때 조금 한 거 외에는 거의 요리를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언니는 예전에 제가 같이 밥 먹고 회사 다닐 때 보면 그렇게 막 많이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너의 기억이 조금 오류가 있어. 아, 그래요? 나보고 항상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고 그래. 아, 그래요? 우리 또 안 먹는 파는 또 안 먹잖아. 나에 비해서 조금 먹어서 그런가 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너의 약간 요리 철학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너 책을 볼 때 깜짝 놀란 게 아니 이 요리를 되게 간단 버전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 그리고 하고 나면 맛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래서 아 이게 지영이가 미슐랭 셰프처럼 하려고 하면 또 더 어려운 요리를 만들었을 그거 텐데 못할 거예요. 하라 그래도 방법도 모르니까. 뭔가 너가 요리에 대한 생각이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간단하다는 게 뭐 꼭 귀찮아서 간단하다기보다 저는 그 항상 보면은 요리에 제일 중요한 건 재료인 거거든요. 재료가 다 한다. 일단. 네, 재료가 다 하는데 거기다 뭔가 열을 가하고 양념을 더하면 더할수록 재료 맛이 사라지잖아요. 그치. 전 그게 싫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채소를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요리들 보면은 한국 요리 보면 옛날에 뭐 다 막 삶거나 막 굽거나 해서 다 그 원래 본연의 맛을 뺀 다음에 그렇지. 뭔가 양념으로 그걸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것도 물론 그대로 맛있지만 그 아삭함과 그 원래 본연의 맛이 있으면 좋겠다. 식감이 좀 다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간단한 조리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양념도 간단해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요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단계는 되게 간소화되고 간소해지고 양념은 되게 적어지고 재료의 네. 본연의 맛이 산 그런 윤지영표 요리가 됐구나. 네, 그리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관심 많으니까 항상 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뭐 특이한 거 먹어보면은 나도 이거 가지고 딴 거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계속 시도해보고 그리고 양념도 뭐 한국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 말고도 세계에 너무 많은 양념이 있잖아요. 다 먹어봐요. 다 진짜? 사보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사서 원래 하던 요리인데 이 양념 갖고 하면은 태국 요리가 되고 이 양념 갖고 하면 중국 요리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양념 하나 가지고 국적이 달라진다 요리가.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세계 요리 책부터 내게 된 거고 한식도 내 버전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두 번째 책이 한식 책으로 나온 거예요. 나는 네가 약간 아나운서로서 대중을 상대하고 대중의 눈높이의 방송을 하는 그런 태도가 요리에도 나온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방송은 뭐 방송 달인 여기 계신데 근데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도 하고 싶었던 게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방송하면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요리라는 것도 다양한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행위니까 제 요리를 먹어보고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표정 보고 또 그 요리를 통해 만난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되게 깊어지더라고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요리 통해서 만나니까 너무 관계가 깊어지고 좋다 하니까 초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아무래도 더 개발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고 이게 계속 그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약간 엉터리 같지만 노하우가 너가 이렇게 요리 클래스를 하게 된 게 네.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왜 아나운서지만 9 to 6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방송만 하고 팀하고 또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 같이 밥 그래.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이나 저녁 때 시간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밥을 해 먹이면서 예, 같이 이야기하게 되고 근데 이제 먹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배우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으로 시작했던 게 서너 명이 되고 그때 그게 클래스가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클래스를 만들려면 레시피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레시피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레시피인 거야? 그 레시피들을 우연히 어떤 밥자리에서 출판 관계자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집에 와서 그거 좀 봐도 되냐고 이렇게 보시더니 "헉, 너무 간단한데요? 저 요리책 많이 내봤는데 보통 8번, 9번, 10번인데 이거는 다 3, 4번에서 끝나는 그래 바로 그거야. 네, 그래갖고- 이게 다야? 막 이런단 그래서 말이야. 저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차별화가 될 것 같다. 뭐 정말 요리 못했던 사람들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책을 내보자. 전혀 기획하지 않았던 데서 갑자기 그게 딱 이게 맞으면서 네. 그랬구나. 그래서 갑자기 내게 된 거예요. 애들이 너가 이렇게 요리 클래스하고 밥 차려주고 하면 너무 아나운서실 애들이 너무 위안이 많이 됐겠다. 그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밖에서 밥 먹고 이럴 때는 물론 친했었지만 뭔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이렇게 우리 식탁에서 집이면 일단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도 그때 막 아나운서 선후배들 보면은 다들 뭔가 나랑 다른 거 같고 좀 새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게 식탁에서 무장해제가 되니까 자기 속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모자란 부분도 막 얘기하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짧은 동안에 오히려 그 전보다 확 가까워졌어요. 저도 그 식탁을 통해서 요리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에 대해 다시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 뭔가 인간관계가 되게 깊어지면서 그 전이랑 달라졌어요. 음식을 나누면서는. 요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나는 큰일인 것 같고 같이 요리를 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는다는 것도 정말 사람 관계를 너무 부드럽게 하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클래스는 과정부터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이 몇 배가 되는 그랬겠네. 거예요. 본인들이 막 참여하고 이게 이 맛이 난다고요? 너무 간단했는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난다고요? 막 이러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서 서로 막 짝짝짝 하면서 막 진짜 이렇게 뭔가 수학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느낌? 되게 재밌으면서 보람도 있고 아 이게 방송할 때하고는 또 다른 기쁨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랬겠다.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앞으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나는 맞아. 그냥 아나운서로 퇴직하고 그 뒤에는 그냥 뭐 하지? 이랬었는데 요리라는 게 내 삶의 다른 부분이 될 수 그 있겠구나. 옛날에 너의 꿈이기도 했잖아. 맞아요. 그리고 요리라는 게 물론 나를 위해서도 만들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거를 함으로써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또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 또 그 사람이 또 퍼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렇게? 요리 예찬이다. 요리 전도사. 요리 전도사. 하고 제가 맨날 일단 해보라고 얘기해요. 못해도 일단 해보면 거기서 오는 또 다른 기쁨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해봐. 나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밥상을 차려주지만 요리를 차려주지는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밥상이 요리예요. 아니 근데 너는 한 그릇이 요리가 나오는 느낌이라 또 네 메뉴가 난 좋은 건데 너의 두 딸과 남편은 당연히 너의 요리 때문에 행복하겠지만 음식 때문에 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을 모아서 상을 차린다며? 맞아요. 저희 친정 식구가 다 모이면은 11명이거든요. 네, 11명인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매주 밥을 한 끼를 먹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근데 11명이 갈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아요. 11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식당이 그치. 많지 않고 그렇다고 맨날 호텔 같은 데 갈 수도 없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맨날 배달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거를 며느리한테 시킬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한테는 네, 어렵지. 너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힘든데 그치.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딸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시작했어요. 네가? 예, 왜냐면 며느리한테 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간단한 요리부터 그냥 처음에는 그냥 큰 국 하나 끓여가지고 밥 나누는 거로 시작했다가 이제 다양한 요리를 매주 만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또 하는 대용량 거야. 요리를 편하게 하는 법을 거의 20여 년을 하다 보니까 터득을 20년이나 됐다고? 그렇죠. 왜냐면은 저랑 동생이랑 결혼 비슷한 시기에 했거든요. 어. 예. 제가 24년 됐고 동생이 23년 됐어요. 결혼한 지. 그리고 저희가 손녀가 5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뭐 밥을 차려라는 아닌데 만나야 된다. 가족은 얼굴을 봐야 된다. 야, 근데 세상에서 가장 네. 행복한 아버지 아니니? 딸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을 다 모아서 밥상을 차려주는 딸이. 그쵸.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완전 효녀다. 때로는 힘들기도 한데 좋은 것도 있는 게 정말 그 5명 손녀들이 너무 우애가 좋아서 우리가 떠나도 이 5명은 진짜 똘똘 서로 뭉쳐갖고 서로. 너무 잘 살겠다. 왜냐면은 태어난 순간부터 매주 한 번씩은 밥을 한 끼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자매들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그걸로 좀 보람을 느껴요. 아, 내가 지금 몸이 좀 힘들고 몸이 좀 부서지지만 다들 이렇게 너무 우애가 좋고 그리고 다들 행복해하고 하니까 지영아 20년을 해왔다는 게 난 정말 큰일났다. 네, 그거는 그 요리를 희한하게.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할 수도 없을 거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그나마 네가 네. 요리를 좋아하고 즐기고 이렇게 빨리 잘 하니까. 그리고 다들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그니까. 또 막 깨적거리는 사람 있으면은 그럴 텐데 다들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는 한 보람도 좀 있고 잘 먹어주니까. 대단하다. 네, 윤지영. 몰랐다 이 언니가. 아니에요. 많이 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네. 그쵸.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먹는 것만큼 사실 순수하게 웃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 다른 거는 취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맛있는 거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다는 얘기 들까?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만들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윤지영에게 요리란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요리란 그런 질문 너무 싫은데 어려운데 요리란 마음이다.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그래서 되게 희한한 건 제가 화났을 때 요리 만들잖아요. 남편이랑 이제 부부싸움을 해도 저는 밥은 해주자는 주의예요. 치사하게 싸웠으니까 밥을 안 해주고 약간 이건 아닌데 근데 그때 좋은 마음으로 하겠어요? 막 기분 나쁜 마음으로 욕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꼭 체해요. 그래. 희한하게. 그리고 아이들 막 혼낸 다음에 요리 만들잖아요? 그거 먹고 꼭 체해요. 그래서 아, 음식이라는 게 이게 막 손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 내 혼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 그거 맞아. 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 마음을 받고 내 마음을 주고 이런 게 여기다 그걸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서 먹는 밥이랑 집에서 먹는 밥이 다른 게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나가서 만드는 것도 물론 마음을 담았겠지만 누군지 모르는 그치. 근데 엄마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친구의 마음을 느끼면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좀 기분 나쁠 때는 요리를 안 하는 게 낫다. 먹으면 꼭 체한다. 한참 일할 때 나는 이제 부엌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그 시간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는 막 그럴 마음이 생기는 거야. 가족들한테 정말 정성을 담아서 요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최근에는 진짜 명인이 김장 담그는 체험한 딸에서 그런 데 찾아가지고 진짜요? 그럴 정도로 마음이 와. 달라졌고 네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나는 이제 이제서야 느끼면서 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한 얘기가 내가 그 유튜브에 요즘 흑백 요리사 영상만 많은 거 알지? 맞아요. 거기 안성재 셰프가 요리가 뭐냐, 제일 좋은 요리가 뭐냐 했더니 딱 너 같은 얘기를 하더라. 정말요? 마음과 정성을 담은 요리가 최고다. 그래서 우와. 요리 소름 끼친다. 고수들은 진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 그래, 고수라기보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쉽고 제일 좋은 게 요리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딸들은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어떤 한 요리가 떠오를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내 지금도 딸은 그래요. 그런 게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막상 미안해지더라고.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결혼 엄마 시집 가서 생각나는 요리. 엄마 생각하면 스무디만 생각할 것 같아. 아 스무디도 어때요? 엄마가 만들어준 게 제일 맛있어요. 나 사실.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해볼래. 진짜 오세요. 그래. 알려드릴게요. 요리 클래스 하나 해줄 오픈하겠습니다. 거야? 오픈할 거야? 끝나고 여러분 정말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 윤지영 후배의 이런 따뜻하고 예쁜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가 또 오늘 더욱 정이 가네요. 예쁜 후배한테.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요리, 좋은 음식으로 가족과 또 가까운 친구들과 사랑과 마음 많이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네. 세상의 모든 엄마들, 요리를 하는 모든 분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를 위해 요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자기를 아낄 줄 알아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유가 돼서 남한테도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도 요리 맛있게 하시고 폼나는 그릇에 담으셔가지고 맛있게 차려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얘기야. 중요한 얘기. 여러분, 오이경TV 오늘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고마워. 잘했어.